하나, 둘, 셋. 자, 갑시다. 아, 덥다. 이제 너무 덥다. 여름이다, 이제. 그 뭐지? 커리어 완성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나의 기억력을 너무 내가 맹신했나 봐. 그래서 원래 한 편 더 하려다가 지금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갑자기 또 뭔가 서프라이즈가 생겨가지고. 아, 요거는 조회서 좀 올라오겠다 싶어서 갖고 온 게 있어. 딴 건 아니고 오늘 시계. 일단 시계 완성한 편이고, 사실 시계를 내가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라인업이 너무 없고, 요즘은 뭐 시계 리뷰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걸 찍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나보다 좋은 시계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걸 좀 보여주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이 시계를 접하면서 내 틀이 많이 깨졌거든. 시계에 대한 틀이. 그래서 그걸 조금 하는 게 어떤가. 마찬가지 똑같아. 이제 이제 바보 같은 게 그치? 내가 팔목이 내 덩치에서 그렇게 굵은 편 아닌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굵은 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팔목이 굵은 사람들은 뭐 몇 미리 이하의 시계들은 안 어울린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계 커뮤니티들도 보면 뭐 내가 이런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모델들별로 각자 사이즈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 같은 모델인데 사이즈가 다른 거. 그런 것도 막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제 손목 둘레가 얼만데 이거는 얼마 가면 될까요? 사실 이게 차보면 답이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차봐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시계라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옷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라는 게 없어. 그냥 내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크게 이게 뭐 방간이라거든. 방패간지 무슨 말인지 알아? 방패간지 여기 방패에 캡틴 아메리카 하나 딱 넣어라. 캡틴 아메리카처럼 자기 손목이 너무 가는데 큰 시계를 하는 걸 우리가 방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수영력이 좀 있지. 사이즈는 시계는 사이즈에 대해서. 근데 일단 내가 이번에 하는 시계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시계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영입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일단 급하게 조금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 일단 오늘 시계는 뭐 라인업을 하기에는 좀 초라한데 뭐 이런 시계들이고 사실은 아는 사람들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알 거야. 어떤 시계인지. 뭐 이렇게 뭐 빠지는 시계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걸 내가 시계가 이렇다 이렇게 자랑할 시계는 아닌데 아무튼 시계 하나씩 내가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 좀 해보죠. 일단 처음 내가 지금 갖고 온 세 개의 시계는 다 다이버 시계들이야. 다이버 시계라는 거는 실제로 잠수용으로 만든 시계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잠수 능력, 그러니까 방수 능력들이 300m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다이빙을 하면서 300m를 못 들어가거든 사람이. 그런 온도 압력 때문에. 그래서 수압 때문에 300m는 절대 못 들어가고 어쨌든 근데 이런 여기 있는 다이버 시계들은 대부분 300m 방수들이라서 사람이 그냥 차고 들어갔을 때 그냥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 원래 만들어진 용도야. 실제로 원래 그 해군이든 뭐 어떤 다이버들 위해서 만든 시계들이기도 하고 일단 다 다이버 시계 3개고 일단 처음 내가 뭐 구입한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 일단 처음에 구입한 거는 사실 엄청 유명한 시계인데 이게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청콤이라는 모델이야. 이건 사실 뭐 예물시계야, 예물시계.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든 시계들 있잖아. 모든 시계 브랜드들, 모든 시계 모델 중에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계 하나만 뽑자 하면 아마 서브마리너일 거야. 근데 뭐 물론 이제 서브마리너도 이런 색깔 베리에이션이 되게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 베리에이션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콤비 모델이야. 여기 금색들이 다 골드고, 실제 골드고, 나머지는 스틸이고, 그리고 색깔은, 이름이 왜 청콤이냐면, 청색이 들어간 콤비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청콤이라고 불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콤을 쳐보면, 지금은 돈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시계들이, 비싼 시계들이 진짜 많이 사람들이 찾고 다니거든. 근데
이때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연예인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들이었지. 옛날에 조세호 씨가 뭐 차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계들인데, 아무튼 좀 되게 화려한 시계고, 색깔도 되게 블링블링하고, 어디서 멀리서 봐도 되게 티가 나는 시계들이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시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왜냐면 예물 고를 때 너무, 아니, 뭐야, 이거 중국 사람들이 티 내려고 돈 자랑하려고 하는 시계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 근데 뭐 이 시계가 근데 이 화려함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아무튼 근데 이게 시계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예물 시계를 고르다가 별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청품은 지금은 매장에서 못 구해. 거의 구할 수가 없어. 롤렉스는 요즘 물량이 딸려서 이게 프로페셔널 라인이라고 하거든. 이거 말하자면 그냥 프로페셔널 뭐 다이버나 익스플로러나 이런 건 프로페셔널 라인이라는데 남자 프로페셔널 라인들은 잘 거의 매장에서 거의 구경하기 힘들어. 그 리셀가도 내가 알기로 이거는 그렇게 많이 붙은 편 아닌데 한 2, 300원 붙었을 거고. 근데 아무튼 내가 이걸 구입한 거는 내가 결혼할 당시니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쯤 됐는데 그때 시계를 막 고르러 다녔었지. 근데 뭐 내 친구 시계 좋아하는 친구랑 뭐 통화를 하면서 했던 게 뭐 그 친구 말이 뭐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계 헤리티지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 이 시계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의 가치라는 그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지가 봤을 때는 서브마리너가 나는 제일 완벽한 시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물론 서브마리너에 관심이 많았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뭐 30대 중반이 넘어갔을 때인데, 사실 20대 때부터 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막 기웃기웃 할 때 뭐 꿈의 시계지 어떻게 보면 서브마리너는. 근데 나는 청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어떻게 이제 뭐 사실 서브마리너가 제일 인기 있는 건 검은색 스틸이거든. 완전 검은색이 있는 스틸 모델인데 사실 그거는 내가 당시만 해도 예약을 했어야 되고 뭐 예약을 그때 안 받는 시기였나? 원래 예약을 받다가 예약을 안 받는 시기였고 지금은 뭐 예약이고 뭐고 아예 없고 뭐 거의 약간 유니콘처럼 만나기 힘든 시기인데 그거를 원래는 사고 싶었지. 근데 뭐 그래도 뭐 어쨌든 골라야 되니까 롤렉스 매장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당시에 뭐 롤렉스 매장 가면 요즘도 구하기 힘든 뭐 그런 거 있어요. 데이트 저스트라고 또 롤렉스 하면 되게 상징적인 모델이 있거든. 데이트 저스트 모델은 뭐 깔려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기 있었던 건 그때도 인기 있었지만 뭐 에어킹이라는 모델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볼 수가 없는데 그것는 맨날 있었고 밀가우스 모델도 맨날 있었고 뭐 GMT도 한 번씩 깔려 있었고 막 그럴 때니까. 근데 내가 그때 딱 방문했을 때 그때쯤이 뭐였냐면 스카이드웰러라고 롤렉스에서 또 새로운 시계를 발매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래서 그때 스카이드웰러가 인기 엄청 많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롤렉스 매장 딱 갔는데 스카이드웰러가 있네? 하고 나도 스카이드웰러 처음 봤고 물론 뭐 대부분의 시계 거기인가 내가 실물은 처음 본 시계들이지만 그 스카이드웰러 쳐봤는데 스카이드웰러 너무 두껍더라고. 좀 크고 그래서 이거 청금이 그냥 보기엔 예쁜데 약간 그런 돈 자랑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로 선호 안 하는데 손목 올려놨는데 이게 웬걸. 너무 찰떡이더라고. 이걸 좀 지금도 사실은 내가 그때 선택이 아주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나한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그날 매장에서 딱 내 차고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이 생각을 했거든. 그때가 뭐 여름도 아니었어. 사실 여름이면 이런 색깔들이 좀 더 이제 좀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여름도 아니었거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때 바로 디파짓을 걸고 예약을 하고 어떤 이걸 구입하게 됐고 이거는 지금도 되게 잘 차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스펙을 말하면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가 시계 사이즈를 볼 때 몇 미리 하거든. 이게 요 다이얼식의 직경을 말해. 근데 이거는 41mm야. 근데 현행 서브마리너는 42mm거든. 그게 조금 바뀌었는데 이 서브마리너로 지금 뭐 50년대인가 뭐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사이즈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고 하고 왔거든. 근데 지금 현행은 42mm, 내가 낀 건 41mm인데 41mm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나한테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이버 와치들은 이게 실제로 그 다이버들이 물 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안성들 때문에 이런 다이얼들이 좀 커야 되거든. 야광도 들어가야 되고 좀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계들, 그냥 드레스 와치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아주 만족하게 차고 있는 시계고 최근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거든. 근데 이게 트렌드 바뀐 게 한 2, 3년 됐고 그 전에는 또 약간 큰 시계가 유행이었는데
또 이제 다이버 워치들, 스포츠 워치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조금 큰 사이즈들의 시계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나도 좀 더 좀 크고 좀 남자다운 시계를 좀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본 게 이제 그 다음 모델인데, 자, 이제 그 다음 모델은 파네라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 이건 이탈리아 브랜드고, 아까 롤렉스는 다 알다시피 스위스 브랜드고, 파네라이의 썸머저블이라는 모델인데, 아까 내가 말한 롤렉스는 41mm 했잖아? 이거 47mm야. 엄청 큰 사이즈야.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방패 간진 때문에 잘 소화를 못 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그때 한동안 이제 그런 말 있어. 롤파족이라는 거. 막 이런 게 있어. 시계판에서 쓰는 건데, 롤오가.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이런 건데, 롤파족은 뭐냐면, 롤렉스 파네라예요. 되게 다른 매력을 가진 시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롤렉스 파네라이가 있으면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서 롤파족이라고 한다. 요즘 롤파가 많다. 그게 사실 수년 전에부터 조금 유행했던 말들인데, 내가 파네라이를 처음 본 거는 한 10년쯤 됐지. 그 전에 이제 파네라이 유명한 모델들이 있어. 갓삼삼이니 이런 모델들을 내가 그때 서울 쪽에 있을 때니까 어떤 부티크들 가서 한 번씩 차보고 이랬는데, 되게 특이한 크라운을 가지고 있거든. 보통은 대부분 다이버 워치들은 이 크라운을 돌려서 조여서 방수를 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아무튼 되게 독특한 방식이고 엄청 독특한 쉐입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언제지? 이거 산 거는 한 3년 된 것 같네.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다이버 워치들, 그러니까 스포츠 워치들 인기들이 많아질 때라서 우연히 이제 썸머저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썸머저블 말고 원래 루미노르, 라디오미르라는 두 개 되게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거든요. 쉐입을 나타내는 그 말인데, 파네라이에서. 근데 썸머저블은 그거보다 좀 더 투박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도 크고 투박하고 해서 웬만한 남자들도 웬만한 손목을 가지지 않으면 접근하기 좀 힘든 건데, 나는 이제 덩치도 있고 손목 사이즈도 좀 되고 하니까 이걸 한번 손목에 얹혀봤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꿈에도 나오고 막. 이거 사실 이거 와이프가 선물해줬거든. 그리고 진짜 서프라이즈로 내가 크리스마스였나? 내가 어디 사러 오라길래 간밤에 왜 이걸 사러 오라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또 바나나가 딱 그게 있었거든. 보면 사실 이것도 사람들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을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이 정도 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러그 투 러그거든. 요게 러그라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만약에 내 손목 너비보다 넓어버리면 이상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계가 더 크잖아. 나는 사이즈도 맞고, 그때 당시에 내가 매장에 찼을 때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계가 좀 그러니까 1인칭에서 바라보냐, 그다음 3인칭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약간 핏감이 달라.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볼 때는 좀 시계들이 조금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조금 시계들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멋있고, 사실 이 시계가 난 지금도 되게 마음에 들고 되게 편하게 차는 시계거든. 근데 이제 이거의 특징은 어쨌든 케이스 47mm 엄청 큰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재질이 티타늄 재질인데, 티타늄의 장점은 이제 단단하지. 가볍고 단단한데, 그러니까 긁히면은 좀 약해. 그러니까 깨지면은 좀 강한데 긁히면은 좀 약해서 사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해리포터처럼 긁어먹어가지고, 너무 그때 가슴 아파서 이거 베젤을 바꿔야 되나. 근데 베젤 바꾸는 건 170만 원이래. 그래, 그냥 지금 차고 있는데 잘했지, 안 바꾸길. 왜냐면 그만한 기스는 아니지만 지금 무수한 기스들이 있거든요, 주변에는. 그러니까 티타늄 시계들이, 우리가 시계는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툭툭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티타늄 시계들은 어차피 그런 부딪히면서 긁힘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게 일단 나름의 이제 에이징이고 멋이라고 생각하고 차는 거고. 아무튼 되게 잘 차고 있어. 47mm야. 그리고 크긴 크지. 이거 웬만하면 못 차. 웬만하면 이걸 찰 생각 못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계는 이건 따끈따끈하다. 이거 신상이다. 2023년도 신상이다. 이거는 튜더라는, 나는 사실 튜더라는 브랜드 시계를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튜더는 그 롤렉스 창립자랑 똑같은 창립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롤렉스 창립자가 좀 싸게, 그 당시 이걸 만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더라고. 비슷한 퀄리티인데 좀 더 싼 시계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는데, 사실 이제 튜더는 롤렉스의 동생격이야. 산하격이고, 사실
뭐 브랜드 네이밍이나 어쨌든 많이 떨어지지. 많이 아래급 브랜드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같은 창립자 밑에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대부분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약간 따라하는 것, 좀 짭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야, 서브마리너 짭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튜도도 뭐 되게 유서 깊은 브랜드고 되게 잘 만들고 이 가격대에는 이만큼 만드는 브랜드는 없다는 브랜드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튜도 행보가 엄청났지. 보통 이제 연 말쯤에 그 다음 해 스위스에서 뭐 그런 박람회 같은 걸 열거든. 각 브랜드마다 우리 신제품들을 보여주는 박람회를 여는데, 이번 2023년 신제품 중에 튜도가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계를 보는데, 이게 이제 블랙베이 54, 블랙베이 54라는 거고, 이게 튜도가 보통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좀 롤렉스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복각이나 아니면 뭐 실험적인 건 못 하거든.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근데 얘네는 그런 롤렉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막 소재도 뭐 은을 썼다가, 은은 거의 안 쓰거든. 금은 엄청 많이 쓰는데 은도 쓰고 뭐 티타늄도 쓰고 세라믹도 쓰고 뭐 베젤 색깔도 여러 가지고 뭐 사이즈도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때 당시 이슈였던 게, 이게 54라는 게 54년도에 그 튜어더에서 처음 이런 다이버 워치를 만들었었대. 어차피 얘네는 다이버 워치를 만든 기술은 당연히 있지. 왜냐면 그 당시에 서브마리너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서브마리너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54년 뭐 블랙베이 서브마리너인가? 아무튼 그거를 그대로 복각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좀 복각이 약간 또 환장하거든. 근데 사이즈가 37mm라는 거야. 케이스 사이즈 37mm. 아,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하잖아. 내 그 기존에 내 나름대로 그 기준에서 용납 못하는 사이즈인데, 사람들 그 평들이, 아, 이거 절대 작지 않다, 무조건 차봐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차보고 싶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게 물량이 딸려가지고, 튜저가 좀 그렇거든. 신제품 나오면 물량을 조금밖에 안 풀어요. 어느 정도 마케팅이겠지. 조금씩 풀다가 나중에 좀 많이 푸는데, 내가 맨날 튜더 매장을 들릴 때마다 인력 물어봤는데, 한 번 내가 2번 차봤거든. 이걸 내가 드리기 전에 2번 차봤는데, 이게 2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 그 러버밴드가 있고 지금처럼 스틸밴드가 있거든. 근데 러버밴드 모델을 찾는데, 러버는 검은색이니까 내가 딱 올려놨는데 진짜 은색 동그라미 동전을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작네. 근데 되게 사용감 되게 좋다 느껴서 엄청 가볍다. 왜냐면 나는 다 큰 사이즈니까. 근데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을 차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하다가, 하도 이 모델이 안 들어와서 내가 이제 다른 브랜드들 가면 37mm 모델들이 있어. 막 롤렉스 37mm 루트마스터는 내가 못 찰 시계더라고. 아예 너무 작아. 그래서 튜더 이것도 37mm 안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날이었나? 그 다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내가 백화점 갔다가 사촌 동생이랑 튜더 매장을 또 갔지. 튜더 54 있어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 딱 차봤어. 근데 전혀 안 작지. 이게 빈티지한 게, 사실은 예전에 시계가 이런 다이버 워치들이 주류를 이루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드레스워치들은 좀 더 사이즈가 작아. 그리고 뭐 예전 진짜 뭐 몇십 년 전에 시계들을 보면 남자 사이즈를 34mm 이렇다고. 오히려 37mm 좀 큰 사이즈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즈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더 빈티지한 멋이 있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내가 사실 시계를 살 때 그런 걸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 가성비 때문에 사는 게 아닌가. 다른 대체제가 있는데 이걸 구하지 못하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서브마리너 논데이트가 있거든? 그냥 이 데이트 창이 없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현행에 나오는데, 그걸 사더라도 이건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작으니까 되게 얇고 가볍고 착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손목 사이즈라고 이야기 안 했구나. 내가 손목 둘레가 17.5거든? 그 남자 중에서 꽤 큰 거야. 뭐 18, 19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은 20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남자치고는 꽤 큰 편이거든? 근데 전혀 아니야, 전혀. 이제 내가 이걸 사기 전에는 물론 이제 막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지. 블랙베이 54 쳐놓고 뭐 손목을 치면은 자기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핏이 나오더라. 근데 실제로 5의 손목도를 가진 사람이 찬 걸 봤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나도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쳐봤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집에 왔어.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와이프랑 어디 가는데 와이프가 내 운전석에 튜도 박스를 다 올려놓은 거야. 와이프가 샀더라고. 이야. 박수 한번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튜도를 얻게 됐는데 이제 요즘 내가 만족도가 어마어마해. 내가 다른 거 안 차고 사실 내가 시계가 요거 3개 말고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 뭐 그거는 원래 잘 안 차던 시계들이고 대부분 요 2개 정도를 내가 돌아가면서 뭐 영상에서도 뭐 밑에 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뭐 시계도 모은 것 같은데 시계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예, 그렇게 아무튼 요거 2개를 찾는데 요즘 요거밖에 안 차. 왜냐면 그냥 내가 이제 처음에 시계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냥 옷을 입고 마지막에 시계를 차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냥 고민이 안 돼. 이렇게 하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더 좋은 시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웨어러블한 시계가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주 차니까 외정도 더 들고 보면 볼수록 예쁘고 이 사이즈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빈티지한 느낌들이 다 잘 어울리게 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거를 드레스워치처럼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30mm니까 충분하지. 왜냐면 드레스워치의 덕목 중에 하나가 셔츠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다이버워치들은 두꺼워서 셔츠에 안 들어가. 이거는 엄청 얇거든. 안 찬 것 같아. 그냥 들어간다고. 그런 덕목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시계 접하면서 되게 좀 맥락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안경도 그렇고 진짜 차봐야 되는구나. 근데 물론 이제 시계 스펙들에 따라 달라. 이게 무조건 30mm도 17.5에 잘 어울린다가 아니야. 이 시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이 시계는 내가 방금 아까 말한 러그 있지. 이게 엄청 길어. 이거에 비해서 러그가 되게 길고 그리고 내가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시계를 지금 사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데이트저스트에 또 36mm 모델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또 차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 시계는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이 다이얼이 있고 옆에 베젤이 있고 뭐 러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이얼들이 작으면 시계가 같은 사이즈라도 더 작아 보여. 왜냐면 우리가 숫자 써 있는 판이 있잖아. 근데 이 다이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어쨌든 베젤 크기니까 베젤이 두꺼워지면 이거는 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데이트저스트 같은 모델들은 베젤이 되게 얇아. 근데 이 다이버워치들은 베젤이 이런 그 시한성도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게 산소통의 그런 분을 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페이스는 작아지고 다이얼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좀 내가 찼을 때 더 작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다이버워치임에도 불구하고 37mm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라도의 캡틴 쿡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나 그걸 또 차보긴 차봤거든. 그건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런 뭐라 그러지 밸런스가 진짜 어마어마해. 그래서 엄청 잘 차고 있는 시계거든. 아무래도 오늘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시계를 또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말해주고 싶어서 17.5 사이즈도 무조건 차보셔야 된다. 시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다. 아니 이게 인기가 요즘 많아. 요즘 잘 못 구해. 거의 물건이 없어가지고 와이프도 이걸 대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단점들이 없진 않지. 물론 이제 네임밸류도 좀 떨어지고 시계는 어차피 약간 보면 사치품이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좀 중요하거든. 브랜드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데 나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약간 퀄리티 문제가 좀 있어. 이 롤렉스처럼 뭔가 내가 뭐 이런 감이라던가 이런 베젤을 돌리는 이런 느낌들이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약간 유격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여기에 다이얼 퀄리티라 그러거든. 뭐 다이얼을 어떻게 색칠을 했고 이걸 어떻게 다듬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시계를 이렇게 보진 않잖아. 어떻게 보면 요즘 그냥 이렇게 시계 보는 용도고 그냥 손에 차는 용도고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용도가 더 크니까 어쨌든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엄청 자주 쓰고 있는 시계예요. 근데 이제 강추다 강추. 그래서 이런 요 블랙베이 54를 리뷰를 하면 그 커리어 완성원에서 까먹은 조회수를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급하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